이번에는 중요한 이슈를 새로 고침하는 시간입니다. WS 리프레시 신광섭 MBN 골드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광섭입니다. 웃기는. 네. 저희 진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시장이 좀 불안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래도 좀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네. 도사님처럼 한번 포인트 짚어주시죠. 일단 사실 어제 전일 미국 시장 자체가 좀 약세를 보였었습니다. 좀 엇갈리는 경제 지표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오늘 또 미국이 좀 하락이 나왔으니까 이럴 때는 또 커플링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조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이번 주 초반에 좀 하락이 다시 한번 나와서 전저점 근처까지 좀 하락이 나왔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지금 오전까지 반등을 좀 모색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오전에 살짝 좀 빠졌다가 다시 들어올리면서 코스피 지수를 플러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플러스를 전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이제 그 현대중공업 상장이라든지 그리고 이 셀트리온 그룹주 관련된 이 뉴스 플로우로 인해서 조금 뭔가 시장이 좀 긍정적인 기류를 좀 변해가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오늘 추석 전날이지 않습니까? 추석 연휴 들어간 전날인데도 불구하고도 그래도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시다시피 지금 매매 동향이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또 계속해서 매도세가 나오는 게 조금 흠일 수 있지만 네. 그래도 이 정도면 나름 추석 연휴 전날 불구하고도 선방하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 식스팩을 담당했던 강성호 아나운서 합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세 명이 어떤 그 기운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네. 약간 무엇이든 물어보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예, 사실 아까 저도 오전 방송에서 댓글에 네. 나왔는데 네, 네. 신내림 받은 것 아니냐 네. 이러한 뭐 이야기가 도령 세 많더라고요. 명에서 나온 느낌도 있고 뭐 약간 좀 저 같은 경우에는 한 결혼할 때 입고 10년 만에 입는 것 같아요, 한복을. 네, 예. 뭐 이 기회에 입을 수 있어서 저도 참 색다른 경험이고 투자자분들께서도 보실 때 그래도 좀 얻어가는 게 있을 만한 내용들로 저희가 진지하게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 새로 고침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아까 투자 식스팩에서 네. 얘기를 좀 하셨어요. 예. 가장 마지막에 있던 내용인데 셀트리온 뭐 삼형제라고도 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 합병을 한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청신호라고 봐야 그렇죠. 될까요? 작년부터 사실 이 얘기가 계속 연말부터 좀 불거졌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 결국은 이제 1차 관문을 통과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지금 주가가 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죠. 일단은 좀 혹시나 조금 헷갈리시거나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으셔서 관련된 부분도 좀 말씀드릴 텐데 아마 제가 자료를 한번 요청했는데요. 이제 증권사 레포트에서 발췌한 내용 가지고 요거는 이제 얘기하는 것보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더 나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자료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잘 보이실 텐데요. 셀트리온 그룹의 지금 지배구조 관련된 부분인데요. 네. 지금 맨 상위에 있는 게 바로 이제 체어맨이 되어 있죠. 이제 서정진 회장, 명예회장분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고요. 그 아래 보시면은 이제 지금 지주사들이죠. 각 분야별 지주사, 셀트리온 홀딩스, 셀트리온 스킨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위에 지금 초록색으로 돼 있는 게 이 세 개의 지주사들이 합병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 홀딩스만 종속하고 나머지가 이제 흡수 합병되는 이런 부분들이 어제 결정이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청신호가 그러니까 주가가 오늘 상승하는 배경 자체가 앞으로 있을 그러니까 지금 지주사 합병이 좀 진행됐고요. 이제는 사업 부분 관련된 합병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쉽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지배력 강화, 이제 제주주, 어찌 보면 이제 서정진 명예회장이겠죠. 이분의 이 지배력 강화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적인 부분들은 이 계열사들을 어느 정도 합병에 대한 그런 부분 효과를 어느 정도 이제 거래 비용에 대한 절감 이런 걸 보면서 단순화 시키는 작업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이게 이제 신호탄 제가 앞서 1차 관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1차 관문이 어느 정도 단순화 작업이 끝나면 이제 내년 정도에 이제 사업 부분에 대한 3사 합병에 관련된 또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오히려 이러면 당연히 좀 더 안정적인 또 재무 구조라든지 안정적인 지배 구조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금 현상이다라고 좀 간단하게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셀트리온에서 생산한 제품을
뭐 헬스케어나 제약을 통해서 판매를 그렇죠. 하고 있었고 그 내부 거래가 한 37% 정도 되기 때문에 뭐 연속적으로 일감 몰아주기 그런 이슈가 의혹이 좀 좀 있긴 많았었습니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나왔는데 관건은 이제 합병 시기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당장 뭐 이렇게 예상하기는 좀 어렵지만 네. 근데 이걸 복장을 이렇게 입고 있으니까 뭔가 정말 정확하게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11월 1일부로 이제 각 지주사의 합병이 이제 진행이 되겠죠. 예. 그래서 셀트리온 홀딩스가 존속사로 남아 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마 이제 지금 업계에 따르면 이제 내년에 이제 상반기에서 하반기 넘어갈 때 요게 좀 유력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아직은 미정입니다. 미정인데 예. 일단은 이제 11월부로 이제 지주사 합병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를 좀 가져야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내년 3월 또 중순 정도나 이제 또 주주총회가 정기 주주총회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제 또 특별 또 결의 관련된 부분들의 얘기가 나오는 거를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뭐 내년 상반기 1분기 정도가 끝날 때쯤에 그거에 대한 이 주총 관련된 부분, 특별 결의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면 당연히 이제 좀 빠르게 진행되면 2에서 3분기가 넘어갈 시점에서 예. 다시 한번 또 이 관련된 뉴스를 우리가 보도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지주사에 대한 합병이 이제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이제 더 거래 비용을 축소하기 위해서 예. 결국 아까 일감 모르게도 잘 얘기해 주셨는데 결국은 이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국내 판매 관련된 부분이고 헬스케어는 네. 이제 해외 쪽이다 보니까 이 관련된 이 거래 비용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절감하는 효과를 좀 기대하는 심리가 좀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셀트리온이 최근에 사실 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작년 연말부터 연초까지 주가 상승 굉장히 좀 잘 나왔는데 네. 그러고 나서 좀 많이 좀 기간 조정이 좀 상당히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부분들이 조금 바닥을 마무리하는 뭔가 이런 신호탄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댓글 채팅창에도 은님께서 예. 이은님께서도 셀트리온 삼형제 연말까지 더 올라갈 거라 보시나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아마 바닥을 좀 다지면은 이번 지배구조 개편으로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추세를 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우리 또 앵커님께서는 또 저요? 어떻게? 일단은 사실 시장에서 이런 지배구조와 관련된 얘기들은 뭐 어떻게 보면 모멘텀일 수는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된 것들을 해소한다라는 부분. 물론 이제 합병 산정 비율이 관건일 거는 같은데 아직은 뭐 그게 나오진 않아서. 근데 이제 2분기가 사실 또 실적이 안 좋았거든요. 그렇죠. 셀트리온 쪽이. 그래서 실적이 안 좋아진 상황이었는데 뭐 아까 말씀하셨던 코로나 치료제가 레키오나 같은 경우에 이제 유럽이나 미국의 치료제로 이제 승인을 받고 판매가 시작되면 그래도 실적이 좀 바닥을 지키고 가는 그런 상황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솔직히 이제 요새 시장에 재료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뭐 그런 정도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셀트리온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간단히 얘기하고 리프레시 기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일단 이 회사가 가장 지금 어찌면 뭐 레키노나주도 있겠지만 네. 일단 지금 뭐 트룩시마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북미양 처방률이 일단 상반기에 카운팅 된 걸 보니까 지금 한 22% 정도로 현재 좀 점유율을 그러니까 이전 1분기 때는 17%였는데 여기서 5% 정도 상향이 됐습니다. 처방률로 통상 보셔야 되는데 셀트리온 자체가 공격적인 이런 마케팅 그리고 이런 또 단가 공급 단가 인하에 따라서 지금 북미 지역에서 상당히 조금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은 그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정체될 수도 있다. 이 트룩시마 관련된 부분 점유율, 그러니까 처방률이 여기서 좀 더 추가적으로 늘기가 좀 희박할 수도 있다라는 또 이런 또 뉴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그에 대해서 카운팅을 우리가 좀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좀 기준은 이제 지금 셀트리온 뭐 이제 코로나 치료제도 마찬가지고 뭐 램시마라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북미양의 이 처방률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상향을 하는지 이게 좀 관건일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또 조금 이제 셀트리온 주주분들도 워낙 많이 계시다 보니까 네. 조금 더 좋은 얘기를 말씀드리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얼마 전에 네.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지원 계획안 이런 그 관련된 예산안을 확대 반향을 또 발표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오히려 또 이제 또 바이오시밀러의 또 어찌 보면 대장 역할하는 게 또 셀트리온 그룹주다 보니까 이 셀트리온 그룹주가 조금 더 이런 지주사 합병 이슈 그리고 또 사업부문 합병 관련된 기대감으로 조금 이제부터는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앞서 뭐 시청자 한 분께서 연말까지 상승이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셨는데 네. 뭐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림은 형성되기는 좀 어렵겠죠. 하지만 주가가 좀 이렇게 눌림을 반복하면서 저는 추세 상승에 저는 개인적으로 섬하기 시작됐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어서 연말까지는 그래도 주가 가격 레벨이 조금 어느 정도는 한 20, 30% 정도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리프레시 기준을 한번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두 번째 세로 고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리오프닝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조금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오다 보니까 뉴스에서 우리나라도 1차 기준으로는 70%가 넘었고 2차 기준으로도 40%가 넘어서서 굉장히 빠르게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포스트 코로나 내지는 위드 코로나 관련돼서 리오프닝 뭐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지금부터 뭐 경기 민감주 좋아하시잖아요. 지금 계속 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제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늘 사실 좀 이따가 좀 말씀드릴 게 부분이 뭐냐면 이따가 우리 또 앵커님에 대한 의견도 한번 제가 한번 여쭤볼 건데 혼자 죽을 수 없죠. 일단은 뭐 지금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좀 이슈를 좀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드리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국회 여야당 의원분께서 이제 또 10월달 위드 코로나 이 관련된 리오프닝 TF팀을 출범했다. 뭐 이런 또 소식이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또 항공 수요 관련된 부분이겠죠. 결국 항공이 제일 중요하긴 한데 항공 수요 회복 전망에 따라서 이제 지금 정부에서 2023년 말에서 2024년까지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그래서 지금 SOC 투자 관련된 부분들 8조 원 넘게 투자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또 항공주들도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사실 전날에 미국에서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메이시스라든지 이런 백화점 의류 쪽이 한 3.8에서 3.4%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뭐 항공사 같은 경우는 아메리카 항공 그룹주들이 지주사 항공사 치고는 그래도 잘 올라갔고. 뭐 그리고 나서 지금 뭐 교정기 업체 얼라이언 테크놀로지, 이 교정기 업체.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이제 뭐 오스탄 인플랜트 같은 기업이겠죠. 그러니까 결국 소비 관련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는데 뭐 마찬가지로 어제 소매 판매 지수가 좀 또 잘 나왔습니다. 뭐 그에 대한 영향도 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순환매거든요. 결국 순환매 계속 돌아가면서 순환매인데 이게 좀 짧게 치다 보니까. 조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헷갈리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가는 건가? 가려고 하다가 좀 눌려가지고 좀 이러고 있다가 좀 며칠 지나도 다시 또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좀 현상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제 시작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싶긴 한데 우리 앵커님은 과연 이제 시작인지 아니면은 이게 뭐 짧게인지 요거를 한번 좀 말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제가 오프닝 차트를 갖고 온 이유가 확진자 수가 아직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 그만큼 회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겠냐라는 거.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상황이거나 내지는 뭐 백신으로 인해서 위드 코로나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게 되면 저는 이제 이렇게 봐요. 악재가 남아있는 쪽이 어디냐. 리오프닝 주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어제 이제 그러니까 유럽에서 굉장히 좀 큰 항공사인 게 이제 라이언에어라고 있는데 장기 교통량을 상량 조정하는 이슈가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미국의 소매 판매가 중고차나 이런 쪽이 좀 하락하고 오히려 백화점이나 유통 이런 쪽이 나오는 걸 보면은 저는 우리나라도 지금 조금씩은 내수가 회복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리오프닝 관련주는 계속 찾아봐야 된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리오프닝 관련된 섹터나 업종과 종목은 다를 수는 있지만 리오프닝으로 이제 씌워지는 종목은 지금부터 시작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만 더 질문 드려도 될까요? 바뀌었네요. 이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카지노 관련된 부분 많이 강조를 하셨잖아요. 카지노 맞아요. 어제 카지노가 좀 규제가 좀 나오면서 맞아요. 좀 전반적으로 미국도 좀 무너지는 모습이 보이는데 국내 카지노 관련주는 저는 그래도 이 기회를 활용해서 좀 뭔가 우리가 좀 담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하락한 기업들의 특징이 사실 중국과 관련된 그리고 우리가 리오프닝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당장 해외여행을 갈 수 있거나 당장 외국인이 들어와서 국내에 뭔가 소비에 회복의 모멘텀을 주는 그런 걸 예상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자체적인 소비가 늘어나는 쪽으로 보자라는 측면에서 카지노도 국내 쪽. 그리고 저는 요새 눈여겨보고 이게
좀 약간 역할이 바뀐 것 같긴데 눈여겨보고 있는 쪽은 오프라인 결제 쪽도 보고 있어요. 네, 오프라인 결제가 벤이나 PG가 온라인이고 벤이 이제 오프라인인데 괜찮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쪽이 발목을 잡으면서 주가가 못 간 그런 결제 업체들이 많은데 사실은 온라인으로도 많이 전환이 돼서 찾아보면 생각보다 괜찮은 기업들이 많다. 그래서 사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보자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다시 얘기를 드려보면 제가 막 많이 얘기를 드렸는데 네. 카지노나 이제 어떤 뭐 결제 업체 매니저분께서는 시장을 주도한 또 리오프닝 어떻게 보세요? 대장? 요거는 사실 또 우리가 또 세 명이다 보니까 네. 각 색깔별로 또 다를 것 같거든요. 또 이렇게 넘기시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우리 강 아나운서 분께서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또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퓨어 플레이어라고 하죠. 퓨어 플레이어? 네, 단순 사업자인데 네. 단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좀 그나마 점유율이 독보적인 위치를 좀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대표적으로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호텔 신라 같은 기업이 좀 될 수 있도록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화점과 면세 사업까지 좀 동시에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을 네.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 뭐 그러면 당연히 뭐 여기다가 또 일반적인 소비 흐름이겠죠. 편의점 관련주도 또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뭐 그러면 BJF라든지 뭐 GS도 어느 정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화장품이 사실은 조금은 주가가 좀 재미가 없어요. 최근에 많이 좀 떨어졌고 아무리 그룹주들도. 중국 비중이 네. 또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오히려 저는 이제 해외 의존도가 그러니까 해외에서 조금 많이 찍어낼 수 있는 이런 캐파를 갖고 있는 기업이 통상 이제 딱 두 개밖에 없거든요. 이제 네. 한국콜마 또는 코스맥스, 코스맥스. 이렇게 네. 두 개라고 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뭔가 이제 ODM 시설을 어느 정도 확보한 기업들이 좀 그래도 주목받지 않을까 화장품 쪽에서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데 자 우리 저는 거기에 좀 더 보태서 네. 저는 의류 쪽을 요즘 좀 의류. 관심 있게 보고 의류요. 있어요. 의류. 예, 이제 거리두기도 어느 정도 풀릴 것 같기도 하는 예상도 있는데 가을이고 겨울이에요. 옷값도 여름보다는 두 배, 세 배 더 비싸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실적이나 매출적으로도 더 좋고 그리고 가을, 겨울은 옷 욕심이 다 나는 시기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좀 맞물려서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의류 업종이 더 좋게 반응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 실질적으로 데이터로도 의류 네. 쪽의 매출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요. 네. 네, 그래서 그 리오프닝 항목 중에서도 물론 명품은 기준적으로 굉장히 좋았는데 의류 쪽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괜찮은 컨셉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네. 세 명이서 이렇게 도사처럼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거의 대부분이 이제 좀 해당이 되는 업종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간단하게 이거는 매니저님께서 네. 리프레시 기준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네. 그냥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이게 저희가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최근에 시장이 커플링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플링화가 진행이 되는지를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조금은 오늘은 좀 오랜만에 커플링이 되는 모습들이 섹터별로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그래서 사실 이 커플링이 8월 달부터는 완전히 디커플링 장세가 연출이 됐다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관련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고 싶으면 좋을 것 같고 그 체크 포인트가 저는 미국의 10년 채권 수익률이 어느 정도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1.3에서 좀 약간 상회하는 수준인데 여기서 이제 1.5, 1.6 정도로 치고 가는지 수익률 결국은 이제 채권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거는 채권 가격의 하락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채권을 네. 사는 사람들이 덜 적어지니까 당연히 수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있던 자금들, 채권 시장에 있던 자금들이 과연 미국에는 들어오겠지만은 과연 우리나라까지 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지 예,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된다. 그래서 만약에 채권 수익률이 저는 올라가게 되면은 경기 정세가 완전히 전방위적으로 다 그 사업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도, 주가 상승이 어느 정도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도 보기 때문에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상승률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지 여부만 여러분들이 한번 기준점 한번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신광선 매니저의 PT 종목도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최근에 뭐 유가 상승도 나오고 가스, 뭐 석탄 가격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무역업을 하는 상사업체들 네. 이거를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통상 이제 올해 초에도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가면서 그 뒤에 후발을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뭐 이런 종목들이 좀 바톤 이어받아 주가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종목을 좀 말씀드릴게요. 뭐 지난번에 제가 이 회사 계열사를 한번 소개시켰는데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LX 넥트워스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S입니다. 코드 번호는 00680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회사는 제가 오늘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목표가를 굉장히 높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 먼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의류, 뭐 여러 의류를 하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프로스펙스라는 브랜드 아실 거예요. 관련된 부분들 또 영위하고 있고요. 원자재 유통 사업을 전방위를 다 영위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석탄, 비철금속 관련된 부분이겠죠. 이제 판에 쓰일 수 있는 비철금속 관련된 부분들. 요즘 최근에 후판 가격, 강판 가격도 굉장히 상승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중간에 어느 정도 마진을 조금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좋게 평가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원자재가 상승에 나오는 그런 종목들만 여러분이 쫓아가는 것보다는 이와 관련된 그러니까 결국은 물건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보다 물건의 가치를 가지고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바로 상사회사죠. LS 넥토스라는 종목이고요. 조금 놀랬던 건 이 회사가 한번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이 좀 중요한데요. 네. 요날 이제 9월 10일 날 이제 24% 정도 급등 나오고 나서 이내 최대 거래량이 한번 여기 보이실 거예요. 최대 거래량이 동반됐는데 동반되고 나서 여기서 이제 주가 하락이 이게 딱 나왔거든요. 4일 동안 여기서 정체되고 있는데 4일 동안 외국인들이 좀 대량으로 좀 들어오는 모습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이때 들어왔던 뭔가 있던 자금들, 메이저들의 뭔가 자금들이 아직은 엑시트가 되지 않았다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 터지고 좀 눌리고 지금 주가 위치에서 좀 횡보하고 있는 옆으로 좀 횡보하는 구간에서 어느 정도 외국인들이 두고 있다는 거는 뭔가 좋은 뉴스라든지 뭔가 실적적인 전망치가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판단돼서 저는 이 종목을 개인적으로 현재가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4,150원으로 한번 저는 실시간 게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률 게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입을 하고요. 목표 가격을요. 원래는 제가 한 15에서 20% 정도 말씀드리는데 이 종목을 좀 높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천천히 좀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되고 있어서요. 현재 주가 대비해서 5,500원, 한 34, 5% 정도 나오는 구간입니다. 네. 그 정도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넉넉하게 3,700원 선으로 좀 말씀드릴 테니까 목표가가 지금 현재가 대비해서 30% 넘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한 마이너스 한 8, 9%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종목은 추세 상승을 좀 이어갈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는 또 모멘텀도 충분히 갖췄기 때문에 LS 넥트워크스 석탄, 비철금속 관련된 또 이런 상사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원자재 가격들이 계속 상승이 나올 때 후발주자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LS 네트워크스 여러분들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LS 네트워크스 목표가 5,500원, 손절가 3,700원 제시했습니다. 자, 신건선 매니저님 이 추석 앞두고 오늘 3시 50분에 무료 방송 있으시다고요? 네, 일단 오늘 또 진행하는데요. 오늘 간단하게만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장 종료하고 나서 4시에 여러분들 MBN골드 사이트 또는 MBN골드 유튜브 신광섭이라고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오늘 4시에서는요.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들 좀 더 자세하게 섹터별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리하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오늘 4시에 여러분들 MBN골드 사이트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 끝나고 또 신광선 매니저와 함께 오늘 또 좋은 정보 얻어가실 바라겠고요. 자, 이제 이벤트 당첨자 발표를 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또 두 분 발표할 건데요. 첫 네. 번째는 5002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네. 정말 정성이 다합니다.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자, 지금 겁없이 회사에서 대놓고 리프레시 보고 있는데도 회사에서? 마음이 아주 편안합니다. 받으실 라고 만하네요. 나와 있는데요. 네, 그리고 옆에 저 보이시는 모니터에 저희 폰트로 이름 다 적어주셨어요. 아, 진짜로요? 신중호우, 강성호우, 신광섭님 화이팅입니다. 호우, 이렇게 네, 하트로 알겠습니다. 보내주시는 정성이 있어갖고 저희가 오늘 치킨을 네.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8621님께서 또 보내주신 사진인데요. 네. 위에 시계까지 딱 실시간 인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딱 리프레시 시작할 때 투샷일 때 딱 사진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8621님께도 저희가 치킨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 WS 리프레시였고 다음 주는 좀 추석 연휴가 있기 때문에 잘 보내시고 네.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